네, 첫 번째 절입니다. 분포수 세기, 디스트리뷰션 카운팅에 대해서 이번 절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절에서는 분포수 세기의 개념, 그리고 알고리즘, 그리고 구현, 그리고 분석 이렇게 분포수 세기의 전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포수 세기의 개념, 즉 분포수 세기가 무엇인지 를 보면요. 일단 앞에서도 말했듯이 같은 키가 많이 중복되는 정수 자료집합에 적용 가능하다. 여기서 정수, 특히 양의 정수에서만 0보다 크거나 같은 양의 정수에서만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분포수 세기는 특정 키가 출현하는 빈도와 이것의 누적 분포를 이용하는데요. 좀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뒤에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매우 단순한 알고리즘이다. 이게 밑에 있는 것이 알고리즘인데요.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분포수 세기의 실제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분포수 세기 알고리즘을 그림으로 나타내 봤습니다. 이렇게 입력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죠. 보시면 1, 3, 2, 3, 1, 3, 2, 4, 2, 4, 3, 1, 2, 1, 2, 5, 1, 5, 3 이런 배열인데 이걸 A 배열이라고 그러고요. 이 배열에서 보면 중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 같은 경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고요. 2 같은 경우도 여러 개가 있죠. 이렇게 중복이 많고요. 그리고 이 키값의 범위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거 보면 1부터 5까지의 범위에 다 들어있죠. 이렇게 중복이 많고 범위가 적은 이런 경우에 분포수 세기가 아주 적절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입력 자료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키값이 어떤 분포를 가지는지, 그러니까 분포의 맥시멈 값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맥시멈 값이 지금 5라는 거 알았죠. 그래서 이 카운트라는 배열을 하나 준비를 합니다. 카운트라는 배열은 이 분포의 맥시멈 값만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부터 5까지가 있으니까요. 5개짜리 배열을 준비하죠. 실제로는 C++의 배열이니까 0번째도 있겠죠. 있지만 그래서 총 6개짜리 배열을 만들지만 어쨌든 이 5개짜리라 보고 이 인덱스에 맞게 그래서 여기에 자리가 1번 인덱스죠. 1번 인덱스에는 1이 몇 개가 있는지 찾습니다. 1이 몇 개가 있는지. 아까 1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5를 쓰고요. 두 번째 인덱스에는 2가 몇 개 있는지를 씁니다. 2가 6개가 있다. 또 세 번째 칸에는 3이 몇 개 있는지, 네 번째 칸에는 2가 몇 개 있는지, 다섯 번째 칸에는 5가 몇 개가 있는지 이렇게 써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운트 i, 이 배열의 카운트 i는 i의 출현 횟수가 됩니다. 몇 번이나 나타났느냐. 이걸 이제 빈도 계산이라고 그러고요. 얼마나 많이 나타났느냐 이거죠. 그 다음 이것의 누적을 그 다음 스텝에서 계산을 합니다. 누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이 첫 번째 칸에는 그냥 씁니다. 이거는 이제 1이 5개가 나왔고 이 두 번째 칸에는 1과 2가 몇 개가 나왔느냐 총.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칩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여기에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아니라 다시요. 요거와 그러니까 그 앞에 값과 2의 값을 합치면 1과 2가 몇 개가 있는지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는 이 전의 것과 그렇죠? 이 전의 것과 3, 요 원래 3의 값을 합쳐서 여기 넣어주면요. 1, 2, 3이 몇 개가 있느냐가 나오겠죠. 16개가 되죠. 그리고 이 네 번째 칸에는 1, 2, 3, 4가 몇 개 나오느냐 이렇게 돼서 18이 나왔고요. 다섯 번째 칸에는 역시 이렇게 돼서 20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 이 20은 이 전체 개수와 같겠죠. 이렇게 어떤 그 값의 누적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 방식은 count i 더하기 count i 마이너스 1이 됩니다. count i 마이너스 1은 만약에 이걸 계산한다면 여기 해당되죠. 이게 count i 마이너스 1이고 count i는 원래 있던 값이니까 이 두 개를 더해서 새로운 count i 값으로 넣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누적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계산된 누적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배열을 뒤에서부터 읽습니다. 이제부터 지금 여기까지 끝났죠. 배열을 뒤에서부터 읽는데 제일 뒤에서부터 읽으면 3이 되죠. 3이 되면 이 3 원래 이 중복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1이 5개고 2가 6개고 지금 6칸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3이 5개고 4가 2개고 5가 2개가 되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는 1이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는 2가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 3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4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5가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들어갈 차례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걸 3을 그리고 이걸 보시면 이 1의 자리는 요 누적 계산에서 이 1은 여기를 가리키고 있죠. 그죠? 11은 여기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은 여기를 가리키고 있죠. 그 다음에 18은 또 여기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 20은 이 다음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이 누적 카운트에 들어있는 배열은 이 i 즉 1이 만약 첫 번째 칸이라면 1이 저장되어야 할 바운더리의 바로 바깥을 지금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3을 만약에 뒤에서부터 읽어서 3이 읽혔다면 3 카운트 배열의 3을 봅니다. 그러면 16이죠. 16입니다. 이 16에서 1을 빼서 즉 15의 값에 3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 카운트 배열을 15로 바꿉니다. 15로요. 이 과정이 뭐냐면 이 함수입니다. 이 구문입니다. 이 보시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먼저 AI 이 AI가 뭐냐면 뒤에서부터 지금 읽으니까 i는 n-1부터 감소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AI 이게 지금 이제 3이죠. 그래서 이게 3이라면 카운트의 3이죠. 카운트의 3이면 이 16값이죠. 이 16값을 16값을 감소를 시키고 즉 16값을 감소를 시키고 이게 15가 되고 감소시킨 그 15의 인덱스의 B 요게 B 배열입니다. B 배열은 A 배열과 같은 이 입력 배열 있죠. 입력 배열과 같은 크기로 미리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정렬 결과가 저장될 것인데요. 3을 읽어서 이 15의 칸에 이 B 배열의 15칸에 3을 쓰는 것이죠. 그렇죠? 3은 해결됐고 i는 이제 줄어듭니다. i는 줄어들어서 5가 읽히는데 5가 읽히면 어떻게 되죠? 5의 배열의 카운트 배열의 5번째 인덱스를 보고요. 이 인덱스 20에서 하나를 빼죠. 여기서 빼서 이거는 19가 되고 이 19 인덱스에 5를 써주죠. 이렇게 5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1이 되는데 1은 카운트 배열을 보면 5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5를 하나를 빼고 그죠? 4의 위치에다가 1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또 5가 나오는데 아까 5가 19였죠. 근데 이 카운트에서 19가 가리키고 있는 것을 18로 바꾸고 여기다가 5를 써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가 나오면 11을 빼고 10의 위치에 2를 써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을 하면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B 배열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 다 된 B 배열을 A 배열로 복사를 하면 정렬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스테이빌리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포수 세기 소팅 방법은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스테이빌리티라는 것은 같은 키, 지금 이 같은 경우 같은 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 2와 요 2는 뭐 같은 2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순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2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2는 분포수 세기 알고리즘에 의하면 뒤에서부터 읽어서요. 요 뒤에서부터 채워나가죠. 그죠? 2를 읽어서 여기에 넣고, 또 2를 읽어서 여기에 넣고요. 또 2를 읽어서 여기에 넣고, 또 2를 읽어서 여기에 넣고, 이렇게, 예, 이 순서, 이 원래 순서가 소팅된 뒤에도 바뀌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딱, 예, 바뀌지 않죠. 이 순서대로 그대로 들어가니까요. 이런 것은 스테이빌리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포수 세기는 스테이빌리티가 있다. 이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카운트 배열을 사용하는데 이 카운트 배열은 이 입력 자료의 레인지, 즉 범위의 크기와 같아야 된다. 만약에 범위가요 1부터 만 사이에 있는 범위라면 카운트를 만을 잡아주겠죠. 아주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아까 알고리즘을 다시 보면요. 그 특정기가 출현하는 빈도와 누적 분포를 이용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디스트리뷰션 카운팅을 알고리즘을 다시 살펴보면 그 카운트 배열을 준비를 하고요. 카운트 배열은 아까 말했듯이 어떤 레인지, 저기 입력 배열 키 값의 레인지가 됩니다. 레인지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카운트 배열을 0으로 초기화하고 이걸 이제 분포를 세기 위해서 이렇게 초기화를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A 배열 자료에 키별 빈도를 조사해서 카운트 배열에 저장한다. 이런 것이죠. 요 과정이죠. 예, 이렇게 빈도를 1이 5번 나왔고 2가 6번 나왔고를 이렇게 쭉 스캔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1이 나오면 요 카운트 1을 플러스를 해주면 되죠. 3이 나오면 이 카운트 3을 플러스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스캔을 하면서 만나는 그 값에 인덱스에 해당되는 배열 값을 증가를 시켜주면 그 빈도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운트 배열을 누적 분포로 변환을 한다. 이것은 요 과정이죠. 이것은 카운트 i는 카운트 i 더하기 카운트 i 마이너스 1로 구현이 되고요. 그래서 누적 분포로 변환됐으면 준비가 끝났는데 이때 이제 배열을 뒤에서부터 읽으면서 B별의 마이너스 카운트에 AI를 저장한다. 이거를 AI를 이렇게 저장한다는 것이죠. 요 과정이 아까 여기서 뒤에서 읽어서 카운트를 하나 감소시키면서 그죠? 여기에다가 넣고 뭐 이런 과정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B 배열을 A 배열로 복사를 하면 정렬이 완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쉽고 단순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포수 세기를 실제로 한번 구현을 해보면요. 인자로 그 디스트 카운트라는 함수가 있으면 인자로 입력 배열 A를 받고 입력 배열의 크기를 받고요. 그리고 M을 받는데 이 M은 만약에 이게 이제 그 아까 키 값의 레인지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만약에 키 값이 0부터 5 사이의 값을 가진다면 이 m에 5를 넣어주면 됩니다. m에 5를 넣어주면 되고요. n 값은 키의 분포를 나타낸다. 만약 0부터 10까지 값을 가진다면 m에 10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B 배열과 카운트 배열을 준비를 하는데 B 배열은 결과를 저장할 배열이기 때문에 원래 입력 배열과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new로 해서 만들고요. 카운트 배열은 이 레인지 크기만큼 잡죠. 근데 m 더하기 1을 한 것은요. C++에서는 배열이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0이 되기 때문에 1, 2, 3, 4, 5를 저장하려면 그죠? 6개짜리 배열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 1만큼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카운트 배열을 초기화하는 거죠. 카운트 i를 0으로 해서 초기화를 했고 빈도수 계산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를 읽어서 그 AI 값의 카운트 그 배열 값을 증가를 시킨다. 앞으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만약에 1을 만나면요. 카운트 1을 증가시키고요. 만약에 3을 만나면 카운트 3에 있는 값을 바꾸고요. 2를 만나면 카운트 2에 있는 값을 증가시키고 이렇게 하면 빈도수를 계산할 수 있죠. 이게 이제 그 문장이 되고요. 누적 분포를 계산하는 것은 아까 마찬가지로 2부터 시작해서 카운트 i는 카운트 i 마이너스 1 더하기 카운트 i 이렇게 해주면 누적 분포가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오면서 b의 마이너스 카운트 ai에 ai를
대입해 주는 것, 이게 이 과정이죠. 정렬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렬이 되었으면 B 배열을 A 배열로 복사를 하죠. 이렇게 되면 A 배열에 정렬된 결과가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new로 할당한 메모리들을 여기서 제거를 해주면 정렬이 이제 완료되는 것이죠. 이 소스는 프로젝트 제공되는 소스에 프로젝트 디스트 카운트라는 프로젝트에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포수 세기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타임 컴플렉시티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까요? 보시면 루프가 있는데 요거는 n번만큼 돌고요. 요거는 n번만큼 돌고요. 그죠? 요것도 n번만큼 돈다고 보고 요거는 n번만큼 돌고 이것도 n번을 돌게 되죠. 그래서 보면 뭐 이 타임은 n과 m의 함수입니다. 그죠? n과 m의 함수인데 이 m은 뭐 일단 작다고 뭐 작거나 고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가정하면 이것은 뭘까요? 이 이중루프 없고 그냥 단순 그 루프 하나로만 다 되어 있죠. 연달아서. 그래서 이것은 ON의 알고리즘이 됩니다. 혹은 이것을 ON 더하기 M이라고도 씁니다. ON 더하기 M이라고도 쓰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리니어한 성능을 가진다는 얘기죠. ON이니까요. 이런 리니어한 성능을 가진다. 그 다른 알고리즘들이 ON 로그 N이나 ON 자선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하지 않죠. 이렇게 가면 갈수록 증가하는 이런 양상을 가진 데 비해서 분포수 세기는 리니어한 성능을 가진다. 왜? 단일 루프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주 특이합니다. 정렬 알고리즘으로서 O의 N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특이한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능이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성능이 좋은 만큼 뭔가 다른 쪽에 희생이 있겠죠. 그게 이제 메모리의 희생인데요. 메모리를 상당히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어떻게 차지하냐면 아까 A 배열이 있었다면 이것을 분포수 세기의 결과를 저장할 B 배열을 하나 만들었죠. 이 크기가 입력 배열의 크기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N 만큼의 공간이 필요하고요. 이 M은 값의 레인지인데요. 값의 레인지만큼의 카운트 배열이 필요했죠. 카운트 배열이 필요했기 때문에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도 N 더하기 M 혹은 ON 더하기 M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능도 ON 더하기 M,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도 ON 더하기 M이 됩니다. 아주 특이하죠. 특징은 중복된 키가 많고 키의 범위가 비교적 적은 경우에 유리하다는 얘기죠. 키의 범위가 너무 크면 카운트 배열을 엄청나게 크게 잡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편법을 쓰면 줄일 수도 있겠지만 이 앞에 알고리즘대로 하면 크죠. 예를 들어서 100개의 자료를 소팅을 해야 되는데 이 100개에 들어갈 입력 자료가 뭐 0부터 5만까지의 분포를 가진다면 카운트 배열을 100개의 자료를 정렬하기 위해서 5만까지의 카운트 배열 준비를 해야 되죠. 이런 비효율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복된 키가 많을 때 이것은 유리하다. 이것은 뭐 유리하다기보다는 그만큼 레인지가 좁은 데서 사용되기 때문에 키 값이 중복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양의 정수 자료로만 정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값이 있죠. 그 AI 이 값을 그대로 카운트의 인덱스로 사용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 1이라는 값을 카운트 인덱스의 1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라면 배열의 마이너스 1번째 요소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런 건 없으니까요. 문제가 되겠죠. 물론 이것도 편법을 쓰면 뭐 가능하긴 하겠지만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약간 이렇게 돌려치고 뭐 이렇게 하면 음의 정수나 혹은 뭐 띄엄띄엄 이렇게 돼 있는 값들도 분포수 세기로 구할 수 있겠죠.
어쨌든 분포수 세기는 리니어한, 즉 선형의 성능을 가지는 아주 특이한 정렬 알고리즘이다 라는 것이 이번에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분포수 세기는 라디스 소트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여기서 소개했느냐.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에 배우게 될 게 라디스 교환, 기수 교환 정렬이고요. 그 다음에 배울 게 직접 기수 정렬인데, 이 직접 기수 정렬에서 이 분포수 세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운 내용을 확실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